근데 살짝 납득은 돼. 왜냐면은 내가 교원가를 내신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배웠지만 약간 뭐랄까 좀 내가 답은 이건지 알겠지만 이거를 딱히 되게 선명하게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66%라고. 재밌었어. 자, 맨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이렇게 하기로 굳었나봐. 두 번째지? 비문학 지문 하나 늘려서 맨 앞에 짧은 비문학 지문에서 문제 만드는 거는 그냥 굳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하기로. 1번.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밑줄. 책 선정이 어디 있냐면은 첫 번째 문단 아니야? 그지? 그래서 1번 밑줄. 자신의 지식 수준 밑줄. 자, 1번부터 확인하려고 했거든? 근데 거기는 보니까, 자, 세 번째 줄 밑줄.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1번 체크 끝. 이렇게 갔는데?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그지? 왜냐면 문단 처음 봤을 때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 책 선정 고려는 안 나올 거고, 처음 시작할 때 나오겠지, 뭐. 그런데 1번 선지 보고 맞춰보니까 있더라고. 자, 2번. 비교 동그라미. 자, 이 집은 안 나올 거야, 수능에. 그치?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자, 비교 찾아봐. 그래서 표시해. 비교 찾아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관련된 건 비교하는지 보면 되지. 자, 비교 동그라미 쳐. 본문에. 아. 됐나? 뭐 이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야. 지문이 짧잖아. 자, 두 번째 문단 끝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 됐고. 자, 2번 목차 동그라미. 자, 목차 찾아서 동그라미 쳐. 본문에. 시킨 대로 해. 니네가 이런 거 안 돼서 그래. 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목차 동그라미. 자, 구성 어떻게 했는지 파악해. 총 28장은 구성. 자, 구성이란 말도 있지. 자, 4번. 3번. 자신의 경험 밑줄. 우리 이거 자신의 경험 이거를 내가 내신 때 한 게 비문학 때 한 게 아니라 화작 수업 시간에 경험 얘기를 했어. 그래서 1인칭 얘기를 했거든, 그때. 자신의 경험이니까 1인칭 찾아갈 수 있잖아. 내가 언제 뭐 했을 때 내가 그지? 이런 식으로 1인칭 한번 찾아볼까? 그지? 3번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차피 1인칭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 확인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을 거야. 문장 시작할 때 보면 되니까. 문장 처음에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연습하니까 분량 동그라미 쳐. 분량이라는 단어 찾아볼까? 보면 동그라미. 자, 마지막에 분량 얘기 나왔지? 자, 관심 읽을 순서. 확인했었어? 세 번째 문단 끝에.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순서. 질문 하나 할게. 일단은 3번은 맞았어? 정답은? 경험 없는 거 보고 4번, 5번까지 확인 안 한 사람 손 들어볼래? 야, 3번 확인하고 그냥 스톱 했던 사람. 아, 그랬어? 한 명 있네. 오케이, 한번 보자. 그러면 1번 보고 바로 끝낸 사람 손 들어봐. 또 오케이, 2명. 더 없어? 3명?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별표 3개. 아, 지난주에 우리가 모의고사 보고, 그지? 바로 내가 1시간 반 끝나고 뒤에 해석을 해줬지. 그리고 보기가 있는 문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 그림 있고 한 거 있지? 예술. 분야에서 끝에 있는 거에서 내가 끝에 보라고 했지? 밑에 쳤잖아. 그지?
그 3번의 맨 끝에 두 줄, 세 줄? 독자는 밑줄 쳐 지금.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3번의 보기 밑줄 끝에. 그지? 그게 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맨 끝 5번에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밑줄.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하면 되잖아. 보기가 조언을 할 거야, 기억한테.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억은 의미가 없어. 왜? 조언은 얘가 할 거니까, 보기가 할 거니까, 보기가 뭐라고 할 거거든. 얘가 뭐라고 할 건지는 거기 있잖아. 질문. 보기 끝에 보고 딱 답 체크해서 끝낸 사람. 단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손든 사람 그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90 넘은 사람이 지금 손을 들었어. 90점 넘은 사람이. 손을 그렇게 들었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게 차이가 크다고 지금. 단적일 수 있지만.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지? 지난주에. 적절한 거 찾는 거고, 보기 쓸 때 보기 끝에 보고, 그지? 똑같은 거야,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나 더운데? 잠깐, 나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봤을 때, 사실은 한 세 문제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확기를 했다면은, 2분 안쪽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오버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건 금방 딱 1번 지식 수준 비추어. 그래서 보기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에서 나와 같은 독자들 그렇지. 이해 수준. 그지? 각 2번이 뭐 지문 긴 것도 아니고 하나씩 했을 때 하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페이지를 했을 때 2분 안쪽. 비문학 한 김에. 자, 9번. A와 바꿔쓰기 밑줄랑 치고. 이건 니네가 잡숴야 잡숴. 수능 보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잘 필기해놓고 이렇게 보는 거지 해서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A의 본문에 밑줄 칠 거야. 상품의 생산에는 그지?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간대. 집어넣어봐. 생산에는 노동이라든가 생산 요소가 들어간대. 자, 투입하지 뭐. 투입. 5번 체크하고. 자, 12분짜리 문제인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6문제잖아. 둘, 넷, 6, 그치? 6문제니까 12분짜리 문제인데 10분이면 될 것 같아. 이제 5문제. 아니 12분에 15문제. 12분에 5문제지.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밑칠래? 가해.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자, 그리고 그 문단 끝에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지? 그 다음 문단 처음에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다. 계속 이어지지? 그 다음 문단 처음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맨 끝에 한 두 줄 밑줄칠까?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자 관계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정도까지 다 안 봐도 첫 번째 문단 끝에 하고 첫 번째 문단만 대충 봐도 4번에 2번 밑줄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문제될 거 있나? 그지? 가에서 스톱하면 될 거야.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재밌잖아. 3번이 다양한 견해 소개를 했는데 각 문단 처음에 다양한 견해가 안 나와. 그지?
광고가 차지하는 이상도 거리가 좀 멀고 그냥 2번이 깔끔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등급 컷이 납득이 돼. 충분히 납득이 돼. 이렇구나. 그 다음 5번 독점적 지위. 자, 그래서 우리 독점적 지위가 있는 문단 전체를 네모리 칠까? 테두리. 독점적 지위가 두 번째 문단 있지? 전체 테두리 네모 칠게. 어차피 가를 건드려서 가부터 보는 거지 뭐. 독점적 지위. 자, 지금 본인이 한번 1번부터 5번 있지? 그 문단 안에서 해당되는 거 밑줄한번 치면서 지금 비해봐. 니네 시험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차이랑 비교해봐. 자, 독점적 지위가 있는 문단에서 하나씩 해결해봐 한번. 그지?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말이 완전 똑같진 않잖아. 그지? 한번 표시해봐. 어디쯤 어디. 내가 지금 이제 알려줄 거거든? 본인이랑 비교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봤는지를. 그 안에만 있거든 원래.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말이 어떤 거랑 같은 말일까 우리가 한번 국어 공부해보자고. 자, 일단 정답부터 얘기해볼게. 본문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많을 때보다 적을 때 그래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지? 어려운 말도 아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다. 자, 3번. 구매자가 지불하자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거 생각해서 뭐 한다고 했어?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며. 그래서 3번이잖아. 그지? 이유는 그래서 3번이야.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봤어. 왜?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내 생각에서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었어. 근데 뭐가 쉬웠냐면은 지문들이 쉬웠어. 실제 지문이 정독해서 읽었을 때 이해하는데 그닥 어렵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망할 수 있어. 뭔 얘기냐면은 아무 요령도 없고 그냥 정석대로 하는 애들이 유리해. 그런 애들은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런 애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애들, 책 많이 읽은 애들은 그냥 지문도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지? 짧고 하니까
읽어서 그냥 정독해서 읽어. 그래서 본인이 딱 읽어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수월한 거야. 그러니까 등급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수능은 지문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오른 사람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야. 왜냐면 수능 때는 이렇게는 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긴장하긴 해야 돼. 지문이 쉬웠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덤벼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능 때 그러면 안 돼. 수능 때 조금 지문이 어려워야 돼. 그러면은 개나 소나 다 못 들어주고 이제 좀 떨어져 나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럴 건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이번 9회 모고는 실수한 거지. 그지? 최근 몇 년 동안에 등급컷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그런 시험은 잘못된 시험이거든. 한 번 대대적으로 실수한 적 있었어. 한 4년 전인가 5년도 더 됐구나. 1컷이 없었어. 하나 틀리면 3주제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어. 10월 모고가, 고3 10월 모고가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럼, 그지? 그래서 이게, 글쎄, 장단이 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시험 볼 때.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 자, 그 다음, 잘 들어. 7번 있지? 7번, 이것부터 얘기하고 갈게. 자, 기억 문장을 어디부터 붙이실까? 기억 앞에 이처럼 밑줄칠게.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자, 7번에 1번부터 본 중에서 기업 관련 걸 보는 거지. 자, 근데 1번의 밑줄.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나오고 밑줄. 같은 말이잖아, 지금 기억이. 그지? 그러면 이거 갖고 니은 해볼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 탄력성 네모쳐. 니은 1번에. 자, 잘 들어. 이따가 그런 식의 문제가 하나 더 나올 거야. 이 개념 있지? 자, 니은을 보면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니은을 밑줄칠게. 니은 뒤에부터.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이게 과연 가격 탄력성이 높은지를 확인했어야지. 근데 본문에 가격 탄력성 뜻이 나오죠. 어디? 기억 위에. 밑줄.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가격 탄력성이래. 이걸 갖고 풀었어야 돼. 근데 이해한 사람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리고 주목. 다행인 거는 9월에 경제가 나왔어. 그지? 이제 수능 때는 경제는 내가 그랬잖아. 최근에 수능에 경제가 나왔거든? 9월에 경제 깔아줬으니까 수능 때는 경제 안 나올 확률이 또 높아졌어. 그래서 경제는 지금부터는 약간 신경을 좀 놔두고 다른 거 신경 써.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 경제라는 것도. 그런데 탄력성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했어. 배웠어. 우리 문제에서 탄력성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한 거야. 이 지문은 안 나와도 탄력성, 가격 탄력성 했어. 누군가는 나한테 질문까지 더 질문도 한 것도 기억나. 질문. 쌀. 가격 탄력성이 커 작아. 예민해 덜 예민해. 자, 쌀 가격이 올랐어. 사람들이 쌀의 수요를 줄일까? 그게 가격 탄력성이 뭐야? 낮은 거거든. 그지?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안 사. 이게 뭐니? 예민해진 거지. 그게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고. 사실 그래서 몇 번? 7번 답은 1번. 조금의 이해력이라든가 그 도움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1번이 쉽게 나와.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약간 이해력이 부족하다면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그래도 우리는 배웠는데 나름. 나 같으면 그래도 1번 할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해도 나 같으면 1번 할 것 같아. 기억이 너무 확고하잖아. 그지? 그랬을 것 같아.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해준 거고. 근데 봐봐.
어쨌든 가격 탄력성을 봤어야 돼. 쫓아가야 된다고. 떨어지는 거. 가서 이게 정말 가격 탄력성이 맞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이 얘기 내가 수능 문제에서 할 때 얘기했었지. 그지?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쫓아가야 된다고. 이따 그 얘기 또 나와. 그러니까 신경 써. 왜? 우리가 이 지문은 신경 안 써도 문제 유형은 신경 쓰라고 했지. 얘네들이 오답 만들고 하는 거. 작년에 9월 모고 나왔던 수능 출제위원이 수능에 들어갔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자, 일치 불일치잖아. 지금부터 찾아. 연습해. 지금 찾아내. 다. 자, 이것도 6번도 뭐였어? 정답이 이거였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니 이 지문에서만 거리가 2개가 나오는데, 거리가, 그치? 그런데 여기 지문 6문제는 오답률 1위 탑 10에 들어가진 않아.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자, 일단은 정답 위에 적절한 거 찾는 거 하는데, 이번에 경제 전반의 선순환 밑치고 한계 소비 성향 밑치고, 자, 이게 떨어져 있거든? 비교해봐. 그래도 본문에 이것만큼은 해. 본문에 나 그래 경제 전반의 선순환도 밑줄 치고, 그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도 밑줄을 쳐. 멍하게 있지 말고 해. 시킨 거. 원래는 지금 9월, 이제 9월이잖아. 9월, 10월 수능을 앞두고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야 될 때거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고3들이 이맘때쯤에 집중력이 가장 떨어져요.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언니도, 그지? 등급 3개 올랐잖아, 어쨌든. 3개 맞지? 9, 10월이라고 해서 2달 남때서 국어는 2달 갖고도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국어는 그래, 가능해.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뭘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를 많이, 이게 개환이라고 하지. 눈만 좀 열리면 뭔가 있고. 얘네들 중에서도 이제 개환이 된 애들은 어때? 등급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씩 오르잖아, 지금. 여기도 그 증인이 있고. 그지? 긴장하라고. 아직 국어는 아직 긴장하고 있을 때야. 뭐 결정된 거 하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야 지금. 국어는 결정된 게 어떻게 없을 때라고. 정신 차리고, 그지? 까놓고 얘기해서 난 수학은 2개월 동안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 수학은 잘 모르겠어. 수학은 잘 몰라니까. 몰라서 그래. 근데 국어만큼은 자신 있는 게, 이거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없다고. 긴장하고 하라고요. 놓으면 안 돼, 국어는. 국어는 문제 안 풀고 놓는 대신 감 떨어진다니까? 쭉쭉 떨어져. 감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동안 한 것도 누가 돌아오면 타버리니까. 너 문과니 이과니? 수학? 야, 근데 이번에 등급 2컷인가 낮더만. 수학 보니까. 야, 어떻게 수학은 컷이 1에서 2로 뚝 떨어지냐? 자, 분명히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한다 돼 있거든? 근데 아까 경제 전반의 선순환은 소비 촉진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비례가 아니라 뭐니? 대충, 야, 이건 그리고 대충 봐도 비례지. 반비례가 안 보이잖아, 사실.
이게 2번이 맞으면은 반비례가 보여야 돼, 반비례 상황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야지, 당연히 설명이. 야, 반비례는 감출 수 있을 것 같아, 설명이? 반비례는 감출 수 없어요, 설명을. 그래서 2번이야, 그냥. 찾아서 광고, 경제 전반 선순환, 그 다음에 뭐니? 한국의 소비성을 찾아서 그 다음에 비교하면 끝나는 거잖아. 너네 다음 주에 모의고사, 관리서 모의고사 뭐 볼 거냐면은 2학년 9호에 뭐 볼 거야. 컷 미리 알려줄게. 1컷이 90인가? 최근에 본 게 92였어. 2컷은 왜 기억이 안 나지? 3컷이 70 몇이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보다 어려울걸? 나 확실해. 고3 거보다 그게 더 어려워. 알거든, 대충. 내가 다 풀어봤잖아. 보자고, 한번. 그 다음, 8번. 별표 10개. 그 2학년 모의고사는 비문학에서 30짜리 어려운 게 진짜 어떠한 게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내가 애들 보고 어제 모의고사 해설해 줄 때 애들이 이제 딱 보면 내가 왜 뒤지기 어렵대. 근데 보면은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 그냥 설명이. 다. 그지? 8번에 3번에 단기적으로 이유 네모칠게. 그 다음에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 비춰줄게. 한번 찾아볼래, 본문에? 좀 깨끗하니까 아마 새로운 마음 들 거야. 자, 단기적으로 이윤 찾고, 그래서 판매자 간의 경쟁이 장기적으로 약화래. 장기적 어떤 장기적 한번 찾아볼까? 단기적으로 이윤. 그지? 그래서 비누는 위에 구체적 예를 준 것 뿐이고 본문에 당연히 비누가 없지. 그지? 판매자 간의 경쟁은 장기적 약화. 자, 그래서 나오지? 그래서 단기적 이윤이 찾는 게 어려워. 글이 긴 것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판매자 얘기 나오고 장기적이란 말 나오지. 어떻게 된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지? 그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증가한대. 뭐가? 판매자의 수가. 그럼 당연히 판매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쟁이 약화된 게 아니라 어때? 강화되는 거지. 그래서 3번 틀린 건 그거야. 딱. 이걸 1번 확인하고 2번 확인하는데 이거 확인한 과정 속에서 3번 갔을 때 찾아서 비교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탑10 중에 이 문제 없어. 오답률 탑10 중에 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결국. 탑10 중에 없어, 이거. 어떻게 푼 거야? 그지? 어떻게 푼 거야? 그리고 독점적 지위가 뭔지 나왔잖아. 그지? 결국 알지. 그리고 이 정도는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독점적 지위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지위 갖고 있는 게 뭐 있을까? 이제 거기가 독점적 지위가 됐지? 뭐?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LG 안녕 했잖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핸드폰은 뭐밖에 없어? 이제 삼성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또는 독점적 지위하면은 그거 걔네들 윈도우 완전 독점적이지? 그지? 그리고 니네 한때 독점적이었던 게 뭐냐? 인텔 CPU. 그지? 근데 지금의 인텔 CPU가 독점적이 아니라 AMD인가? 새로운 회사가 거의 맞수로 이렇게 올라섰어. 괜찮아. AMD 괜찮아. 나중에. 인텔이 더 비싸, 근데 AMD가 가성비가 훨씬 더 좋거든. 어쨌든 그런 게 독점적인 거잖아. 어쨌든 그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 문제가. 얘기했잖아. 지문이 어렵지 않다니까. 질문 하나 할게. 이 지문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볼래? 여기 있는 지문.
그지? 오케이. 그렇지. 넘겨. 내가 그랬지?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을 거라고. 얘가 상이야. 얘가. 내가 컷을 보니까 탑10 중에 3개가 여기 있어. 난이도. 오답률 탑10 중에 3개가 여기 있어. 와, 탑10 중에 3개가 여기 있어. 11번, 12번, 13번.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컷이 그게는 걔네들이 올해 뭐 휘문고 애들만 있나? 거기 1컷에? 휘문고는 뭐 기본적으로 알지? 그지? N수는 필수. 그지? 걔네들만 있나? 그래서 1컷 납득이 안 되긴 했어. 올해, 그니까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가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막 N수 한다고 해서 덤벼든 애들이 있거든. 2년째 지금 코로나 대학 안 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근데 12번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상해. 내가 이걸 어제도 그랬어. 이상한 문제라고 했어. 이 12번은 뭐 이상했죠. 그냥 나도 사실은 살짝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그거 했지만 납득은 안 돼. 왜 그랬냐면은 거기 니은에 보면은 자,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 가르칠게. 그 다음에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가르칠게. 이게 어디냐면은 그 세 번째 문단 끝에 있지. 세 번째 문단 있지 거기. 무작위 논증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이니?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아래 거 있지. 밑줄.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5번. 모두 충족할 수 있게. 이게 이유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나는 이게. 아, 왜 이게 이렇게 깔려있지? 그러면 위에 거는, 니은 위에 거는 함정이야. 그거는 이유는 아니고, 그냥 반전의 논증 무작위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유까지는 아니고, 이유까지는 아니었던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오답률이 그렇게 많겠지, 그러니까. 게다가 얘 때문에 내가 봤을 때 1컷이 98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무슨 얘기냐면은, 좀 한다고 했던 애들 있지.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오히려 못하는 등급이 좀 낮은 애들이 어떻게든 우연히 맞았는지 어쨌든 그게 걔네들이 정답률을 맞춰준 거고, 그러면 엄매 화장인가 여기서 1 나오는 애들은 다 이거 틀렸다는 거야, 싹 다. 12번. 그래서 나는 12번은 그냥 지워버려. 하지만 솔직히 여기 나오는 13번도 그렇고, 얘가 13번이 오답률 5위. 근데 5위까지는 다 오답률이 50% 이상 그렇던데 보니까 겁나 많이 틀렸던데.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도 또 철학 나왔다. 철학 점점점 느낌이 딱 오지 않니? 난 왜 이렇게 불안하니? 예술이 이제 얘네들이 얘기했지. 답습 안 하잖아. 모의고사를 답습 안 해. 수능에서는. 그래서 지문이 답습을 안 한다고. 점점점 예술이 더, 특히 음악이 왠지 점점, 만약에 나오면 돗자리 깔아야 되고, 진짜로. 모르겠어. 수능 때 진짜 불안한데. 자, 11번은 그래서 이건 정답만 내가 이유는 간단하게 별로 도움이 안 돼갖고, B 있지, B. B에 보면은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자, 가로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어. 다르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 여기까지 가지고 쳤어요? 오케이? 자, 그 두 가지 조건 위에 밑줄 칠 거야. 첫째, 내가 그 선택에 주체해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교되지 않아야 한다. 했어? 그럼 4번 봐봐. 4번이 왜 맞는지는 알 거야, 아마. 그리고 4번 봐봐.
그지? 분명히 4번에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근데 보기의 조건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있다면은 B는 있을 수 없다. 맞잖아. B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라고 했으니까. 그냥 4번이, 이게 그러니까 11번은 단순한데 어렵고 어려운데 단순한데 어렵까? 그지? 어쨌든 그 문단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니까. 이게 정석적인 거야. 그래. 어쨌든 정석적인데 얘도 오답률은 좀 높았지. 탑10에 들어가긴 했어. 다음 10번. 찾아서 밑줄. 번호면, 밑줄 안 쳐도 되니까 번호라도 얘기해봐, 한번. 10번. 연습해, 지금. 이거 니네가 해야지 늘지? 연습해. 이거는 웬만한, 이거 니네도 맞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했지. 남들이 맞는 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상하지 않냐? 1번부터 5번에, 탑10, 탑5에 있는 것들이 오답률이 50% 가까이 되거든? 그러면은 진짜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는 건데, 근데 왜 컷이 그렇게 돼? 근데 이번엔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뭐지? 마치 설문조사 느낌? 뭔가 애매한 느낌? 뭐해? 이거 고려하지, 모두. 그지? 대놓고 나왔지, 이거는. 모두 고려한다고.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 13번. 근데 질문 하나 할까? 3점짜리 놔두고 갔던 사람. 비문학에서. 3짜리 제일 마지막에 다 모아서 풀었는 사람. 손 들어.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어. 13번은 피했어야 됐어,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응. 이거 정답 몇 번이야? 자, 밑줄 4번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있긴 있지. 근데 또 중복되는 세 번째 문단에. 그지? 이게 보기가 무슨 내용이야, 계속? 뭘 옹호하는 거야? 뭘 주장하는 거야, 보기가? 어? 어떤 거? 자유의지 얘기하는 거지? 있는 거 없는 거. 그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굳이 내가 지금 설명은 안 할게. 왜 철학이 지문 나올 것도 아니고 굳이 머릿속에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 세 번째 문단이 있는 거지. 그거 보고 풀었다는 거. 그 이상은 내가 건드리진 않을게. 놔둘게. 넘겨. 14번. 찾아내 지금부터. 일치불일치. 야, 근데 이게 왜 14번 문제가 탑5, 탑10 중에 들어가지? 왜 들어가지?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볼래? 14번? 이해됐어. 자, 5번에 잘 들어. 사용자, 상호, 또 그렇지, 상호.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지,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사실은. 그지? 뭔가 봤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 처음에 이제 하나씩 찾고 5번 봤을 때, 사실 그죠? 사용자와 아바타가 주고받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반응을 전달하는 거하고
주고 받는 거하고, 주고까지는 괜찮은데 받는 거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걸 놓치면 이제 틀린 거였기 때문에 아마 9위인 것 같아, 이게 오답률 9위. 아, 그래서 상호라는 단어 있지? 상호. 확인해봐. 그래서 상호가 아닌 거. 분명히 장갑이 있는데 이게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사용자가 아바타한테 주는 거 있어? 그랬어요. 그냥 가상현실 장갑에서 그게 문제는 뭐냐? 상호라는 말 있지? 그래서 주고받는 거. 그래서 5번. 오케이? 자, 지금부터 1, 2, 3, 4번은 다 찾아. 깨끗하니까 표시해봐, 한번. 틀렸던 사람은 본인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확인해봐.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막, 그지? 야, 얘들아. 그리고 내가 왜 문학을 먼저 하는지 알겠지? 야, 문학은 난이도 그 탑10이라는 게 한 문제밖에 없어. 다 비문학이야. 싹 다 비문학이야. 왜 그런 걸 먼저 하냐고, 내 얘기는. 문학은 난이도가 센 거, 그거, 선생님도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사실, 시간이. 시각 가는 거였고. 그지? 오래 걸린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자, 내가 이걸 왜 시켜봤냐면은 1번 감각 전달장치 밑줄, 그 다음에 공간 이동장치, 메타버스 몰입인데 문제가 뭐냐? 자, 첫 번째 문단에 메타버스와 감각 전달장치 몰입 나오지.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 뭐 때문에? 공간 이동장치도 확인해야지. 그게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공간 이동장치를, 그래서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 그지? 두 군데 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2번. 그렇지. 공간이동장치는 몇 번째 문단이었어? 방금. 거기 문단이잖아. 현실 세계 사용자 움직임 메타버스 아바타에게 전달. 그렇지.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 나왔고. 3번. HMD. 찾기가 쉬워요. 그지? 그래서 시각. 이게 나오지. 시각. 양쪽 눈이 시각이지 뭐. 그지? 메타버스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나오지? 찾기도 쉬웠어요. HMD는. 그 다음에 4번. 감각 전달치 첫 번째 문단이었네. 그지? 아바타가 보고를 끼고 보고 만지면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러니까 아니 1, 2, 3, 4번이 괜찮은데? 어렵지 않고? 근데 뭐 오답률이 9위까지 걸라? 이게? 참 모호한 문제? 이거 14번도? 그 다음 15번. 이거 혹시 1번이라는 사람이 있어? 틀린 사람? 아, 그러면 이거 자체 틀린 사람 15번. 손 들어봐. 15번 틀린 사람. 15번 틀렸어? 15번 답이 몇 번이야? 3번 아니야? 그지? 맞았어? 몇 번이라 했어? 이거. 아니. 기억은 안 나? 자, 1번에 관성 측정 센서 미치시고, 자, 이동속도 동물에 미치고, 뛰는 님 동물에 미치고, 했어? 시켰냐고 해. 자, A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관성 측정 센서 있지? 맞잖아. 그 다음에 이동속도 동물에 미치고, 바보들이 중간에 이제 바뀌었거든, 주체가. 뭘로? 압력 센서로 바뀌었거든. 그지? 그래서 뭐니? 뛰는 님이 압력 센서에 나오지? 바뀌었는데,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뛰는 님이 나오니까 대충 보고는 1번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내가 주체가 이제 부분. 인과. 그 다음에 뭐 했어? 비교. 그지? 비교 조심하라고 했지. A는 B보다 크다. 근데 A보다 B가 크다. A, B 순서대로 있거든? 단지 조사만 살짝 바꾸면 이게 어때? 다른 내용이잖아. 그래서 뭐든지 비교하는 선지 나올 때 니네 수능 때 비교하는 선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수 있어. 나올 확률 많아. 엄청 높아. 그러면 항상 뭐라고? A보다 B가 크다면 B에다 동그라미 치고 B가 A보다 크면 앞에 B에다 동그라미 치고 기준이 되는 거. 표시하고 실수한다고. 많이 실수하는 거 많이 봤잖아. 이걸 내가 만든 이유가 맨날 해마다 시켜보니까 이런 거 또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거야 내가. 인과 원인 결과 뒤집히는 거. 그지? 단은 모두 선택했는데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데 A 하면 B 한다는데 B 하면 A 한다. 바꾸는 거 있잖아. 인과. 그리고 아까 뭐 주체 부분 살짝 바꾸는 거야. 자, 2번 봐봐. HMD에 표시되는 가상공간 장면 변경 밑줄. 가상현실 트레드밀 제어 밑줄. 자, 봐. 이게 바로 뭐였어? 이거 인과. 확인해봐. A 끝에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그지? 본문이랑 비교해봐. 비슷한 말이 많거든. 실제 부분 어때? 뒤집혔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했지. 내가 이런 거 적는 이유가 아니 지문에 있는 걸 갖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문에 갖고 만들고 지문에 답이 있어야 돼. 그러면 뭐야? 장난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런 장난치는 거밖에 뭐 있겠어. 다 정답이. 그치? 그게 다야지. 게다가 지문이 쉬워버리면은 야 이 지문도 솔직히 봐서 알겠지만 쉽잖아. 내용 자체가. 그지? 얘기했지만 수능만 이렇게 아니면 돼. 우리는. 수능만 좀 지문이 많이 어려웠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래야지 떨어지다 다 떨어질 수 있거든? 떨어져 붙을 수 있거든?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그 4번 이제 정답, 3번인가? 정답 보면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근데 문제는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 기울기 있지? 그걸 썼을 거 아니야, 그대로. 그래서 사용자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다. 같은 말이지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그지? 아바타가 경사를 만드는 게 아바타가 만드는 환경이잖아. 그에 따라서 바닥 기울기가 변경되기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어 공부이지, 국어 공부. 이런 거. 그지? 됐어? 뭐 4, 5번은 니네가 직접 됐어. 이건 4번 틀린 거니까. 어차피 적절한 건 3번밖에 없으니까. 자, 17번은 근데 참고로 아까 그거 맞추는 거였지? 방향과 속도에 맞춘대. 그래서 1번의 노래에 맞춰서 뭔가 어떤 대상에 맞추는 거지? 그래서 1번. 17번 1번이었고. 16번. 이게 3위. 오답률 3위. 그러니까 탑3 중에 하나가 이건데 난 이게 알겠지? 나는 해설 안 본다. 진짜로. 나는 그냥 그래서 너희는 해설 봐 나중에. 내가 이해한 거랑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어차피 비문학은 비문학도 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니네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봐. 문제는 1번에 물체들 간의 거리 네모쳐. 난 이걸 봤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나는 보기를 봤는데 이게 물체들 간의 거리?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은 물체들 간의 거리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난 봤을 때 이게 물체들 간의 거리가 아니라 이 거리 같은데?
그지? 이해되는 사람 있지? 무슨 얘기지? 난 그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바로 1번 했어. 이것도 정답은 본문이 없다? 알지? 이거 본문 정답이 없어. 여기에 이거 보고 해야지 본문에 봐봤자 어차피 정답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집중하라고 했잖아. 이건 본문에 정답 없어. 보기밖에 없어. 왜? 있어? 아 진짜? 아 그래도 보기에 정답 있잖아. 보기에 봐봐. 보기 밑줄.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사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야. 반사돼서 수신되는 거지. 그지? 지네들끼리 거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질문했었어. 선생님 4번은 왜 틀렸나요? 그지? 그 얘기 하더라. 4번은 왜 틀렸나요? 그런데 이 표정 변화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아. 표정 변화는 골격 갖고 표정 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내 눈만 갖고도 네가 표정을 알 수 있잖아. 그지? 눈도 표정 변화. 근데 거기 보면 얼굴엔 점이 딱 하나 있지. 이건 뭐냐면 표정이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뭐니 고개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 있지? 이렇게 하는가. 이것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움직임만. 얼굴의 움직임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설명해줬어. 그래서 질문하길래. 됐나? 그래서 1번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어쨌든 나도 이거 문제 보면서 생각한 거잖아.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물체들 간의 거리란 말 이상하다고. 보기 보고. 그걸 판단한 사람 맞는 거고 안 그러면 어때? 거의 50% 가까이 되는 절반 이상이 뭐니? 틀렸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완벽한 이해를 풀고 갖고 맞지 않고 찍어서 만 사람도 꽤 있을 거고. 존재하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번이었어. 됐나? 그러니까 지금 오답률 보니까 비문학 다 맞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있니 혹시? 비문학 다 맞은 사람? 아 맞다. 있구나. 하나 틀린 사람이 있었고. 이상해 등급커. 그 다음 6, 7페이지 문학.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집에 가서 그제 친구한테 야 베비장전 9월에 나왔잖아. 이거 공부하자 그래. 공부하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그지? 6, 7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 이게 졸라 쉬운 거 아니야? 이 지문 비문학이? 그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제주도에 간 베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춘풍전처럼 있잖아. 이춘풍전의 소설 보면 거기서 이제 평양에 갔다가 평양 기생한테 당해갖고 이제 재단 다 털리는 곳이요. 그런 느낌? 창피를 당한 베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 이게 줄거리가 앞부분 줄거리가 되게 중요해. 그 조그만 돛대 세운배 있지. 그 앞에. 그러면 이노로서 어찌하면 저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쯤에 다 따로 이제는 다시 서울에 기다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노로서 어찌하면 좋소.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 돛배 세울 때 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는 알잖아. 앞부분 죽으니까 얘가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려고 창피당하고. 그러면 20번에 2번을 하면 되는 게 이게 20번 2번은 그냥 조그만 돛대 세운 배만 봐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풀었어. 내가 푼 거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A, B, C, D 그 19번 있지? 기본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인데 A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우면 어쩌고 자꾸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요. 그 계좌 한참 물건에 보다가 대답도 하냐고 고개를 돌리니 목소리를 분해서 목소리를 돋워 다시 책망기 묻고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야 대답이 A, B는 아닌데 분명히. 그러니까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2개 남았네? 4번 5번 그지? 자 C 밑에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요. 말꽁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시작을 했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C 들어가니까 답 4번.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지. 정독할 사람은 정독해도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써. 이런 거 19번 20번 풀 수 있다니까? 줄거리하고 해서 전체 내용이랑
21번에도 설명 다 돼 있잖아, 지금. 누가 봐도 배는 그거지, 뭐, 그리고. 그리고 문맥상 누가 봐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하고 좋게 하는 거 다 구분이 되잖아. 자, 양반이 물으면 어째 대답이 없노? 그거 진한 거 봐봐. 그지? 자, 이게 21번 1번이잖아.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것도 그거 보면은. 양반이 물으면 어째 대답이 없노 하잖아. 화를 내면서. 그래서 신분에 대해 우월감 갖고 있다. 다음 밑에 배비정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지? 그 2번. 그렇지. 얕보고 그냥 분위기상 이어지잖아. 1, 2번이. 뭐 굳이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잖아. 지금 당장. 자, 그 다음 밑에 배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3번. 그렇지. 계집의 도움받겠어 불가피한 선택. 그냥 쭉 가볼게 한번. 그 다음 밑에 그러면 가엾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서울에 기다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어찌하면 좋소. 4번.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미친 거지 이거는 4번. 일단 찔한 거 보니까 이것도 다 보이잖아. 그래서 넌 이건 겁나 쉬운데 막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뭐 등급이 좀 높았겠지. 18번. 자 1번. 양반답지 못한 태도. 아까 거기 양반. 계집. 양반이 물으면 어째 대답해서 너 무슨 말이 남나? 양반 무슨 양반이?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1번 지우고. 자 2번.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 자 이름 묻는 거 찾아볼까? 대사 따옴표 중에 있겠지 뭐.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으면 또 성함은 느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만은 일단 뭐 즉답을 피했잖아. 그 자체가 숨기고 지금 5초 동안에. 왜 그게 가능했냐? 앞부분 줄거리 보니까 얘는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거야. 창피를 당했거든. 제주도에서. 배비장에게 배편이 쓰인다. 아까 그거네. 조그만 돛배. 옳지. 가는 배시 봤거든. 그 다음 4번 5번은 사공이야. 사공 이번에. 그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찾아서 확인하면 돼 이제. 정도가 필요 없이. 허락 없이 다른 행격에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급함을 읽고 해결책 알려줬는지 연민의 감정 불쌍하게 생각하는지. 그럼 거기서 훑어서 찾는 게 어렵지 않잖아. 둘 중에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또 그렇지. 근데 또 이게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문이 쉬워. 알지? 이게 어려운 말도 별로 없고 읽었을 때 충분히 상황 파악되는 문제지. 지문이지. 그러니까 걔네 손에 맞아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우리가 다 떨궈쳐야 돼. 떨쳐야 돼. 그것들이 다 떨궈져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겁나 어려운 거 막 많이 쓰고. 우리는 그 어려운 단어를 신경 쓰지 않고 그지? 다른 거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이용하고. 그 다음 갯마을. 나는 지금 내가 푼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22번. 서술 방식 있죠. 저기 유형이 조심하는데 지금 나의 시나리오가 나왔지. 그지? 시나리오가 나왔거든?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어.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뭐니? 희곡. 오히려 희곡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거 몰라도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올해 수특이나 수능 안 있는 거. 그리고 자 중간에 생각날 때 얘기해 주는 게 수능 사용설명서, 수특 사용설명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수능 특강 사용설명 있는 사람. 없지? 자 내가 이번 주 관리소 보면은 현대시 사용설명서 일단 복사를 다 해줄게. 사용설명서. 알지? 이번 모고도 하나는 우리 배운 거 내가 수업까지 했던 작품 하나 나왔지. 하나는 뭐야? 생판 처음 보는 거 나왔고. 그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가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현대시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수능 완성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현대시를 복사할 때가 그거 한동안 일주일 정도 공부해. 필수 공부해. 그거부터 일단 하는 거야. 시킨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복사를 해주는데 뭐 소설 같은 건 줄거리만 주로 이제 해설이랑 상황만. 자 22번 1번 간접이념 있죠.
본문에 믿죠? 간접인용. 그거 끝내면 되지. 그래, 나는 그래. 근데 니네도 그렇긴 해야 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어선이다 보니까, 간접인용 하면은 뭐만 한다고. 그지? 금방 해, 이거는. 간접인용 뭔지 아니까. 직접 그냥 따옴표 있는 거고. 그래서 맨 끝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 이것도 재밌지. 근데 짧긴 하지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적절한 하는 때 본문 끝에 보라고. 주어진 거 끝에. 왜? 주어진 거 보통 끝에서 끊는다고, 이게. 필요한 데까지 하고 거기서 자 여기까지만 필요할까 여기까지 끊을게 해서 끊는 거지. 그지? 더 필요한데 여기서 끊는 건 아니잖아. 또 여기까지 굳이 필요 없는데 거기서 더 늘리지는 않고 딱 정확하게 그거 있잖아. 들어갔다고 한다. 재밌지?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이게 얼마든지 길어도 일단 끝에부터 봐 나중에. 그 다음에 23번 기억에 대한 이해. 충분히 야 니네가 지금 한번 판단해봐. 이게 다 정답 뭔지 알잖아. 한번 봐봐.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캄캄한 치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파도. 23번. 아무리 봐도 딱 관련된 게 2번 딱 있잖아. 자연현상 지각. 자연현상 지각. 아, 태풍이 온다. 또 노인. 가능해 충분히. 그 다음에 24번 B.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골고루 분산 느꼈지. 그거 어렵지 않았을 거야. 왜? 문학은 뭐라고 했어? 분위기라고 했지. 그지? 웃기는 게 뭐냐면은 거기 돛배 봐봐. 돛배. 맨 끝에 이제 돛배.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멸치처리금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가 뭔지 알지? 분위기가 그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잖아. 걷다가 감히 어디서 희망을 가지고 앉아있어. 그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비 보니까 비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금방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문학부터 풀었지? 문학부터 풀었지? 그래야지 됐어, 사실. 이번엔 진짜 그랬, 이번엔 특히 더 문학부터 했어야 됐어, 사실. 아, 이상하네. 비문학이 저런 난이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감이 비슷하게 맞거든. 그래서, 이게 왜 컷이 이렇게 높아? 이상하게. 올해 재수생들이 진짜 많이 껴있나? 많긴 하 역대 한 2, 3년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부터 N수생이나 재수생이 늘긴 했어.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은 다은이나 이거 사이트 그 광고에 그지? 반수생 모집하는 그런 광고 있잖아. 그게 떠있더라고 작년부터. 원래 난 그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대대적으로 반수생 모집이 떠있더라고. 그거 보고 알았지. 아 수요가 있구나. 수요가 있구나. 아이씨. 그 다음 25, 26 남았네. 근데 얼마나 친절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C를 다 줬잖아 이게. 그지? 1번 25번 1번 씬 21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 기상 악화 다급해진 속내. 자 씬 21 확인. 문제 있어? 게다가 지금 옆에가 소설이고 오른쪽 게 시나리오잖아. 그지? 1번 갖고 우리가 따질 거 있어? 우리가 앞에 내용 봤잖아. 대충 분위기 알잖아. 1번 하면 돼. 뭐 당목을 지켰어? 서당님한테 빌겠지? 제발 무사하게 돌아와 달라고? 그 정도 느낌은 할 수 있잖아. 자 2번 26번 신 18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 연결. 어수선한 분위기. 자 신 18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 괜찮지? 지금 막 파도 때문에 난리 난 거야. 그 비바사하겠지만 어선이 행방불명되고 지금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잖아. 배 타고 나간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배가 안 돌아오고 있어. 태풍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니까. 그 다음에 2번 26번 2번 씬 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맞잖아.
하늘 보는 아주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아주 분적이 나는 근데 밑줄 상반되님이 이게 상반된 것 같아? 상반이면은 분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걸 뭘 갖고 플러스 뭘 갖고 마이너스하고 그래서 말이 안 돼. 스톱 해야지. 그래서 그놈들 20분 남았던 게 그래서 그래. 문학 때문에 시간은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더 안 봐야 돼. 솔직히 뒤에를 더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27번 별표 5개. 나 같으면 선지 5개 먼저 훑고, 내가 그랬잖아. 마지막에 풀 때는 선지 5개 먼저 보고 의심스러움부터 확인하라고. 나 같으면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이상해. 이 말 자체가 이게 굳이 왜 나오겠어. 이게 없었어. 그리고 심 보면 알겠지만 없어. 이런 내용. 거기 24번 봐봐. 보기. 그지? 실현에 연속되는 삶의 터전,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 사물 장소 이럴 때 실현과 이렇게 노력. 그 실현이 뭐겠어? 그거 선지 다 나오잖아. 파도와 자연이지. 자연. 자연과의 싸움이지. 근데 4번에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 밑줄. 이게 왜 나와? 난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데? 자, 한번 D를 봐봐. 그리고 나서 D를 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D를 보면 돼. D, 그 다음에 D. D가 뭐냐면은 씬 28이지. 씬 28. 더욱더 거센 비바람. 아우성치도 흔들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 야, 무슨 인물들 간에 같은 뭐. 그래야지. 그지? 그 끝내야지. 난 진짜 궁금한 게 뭐였는지 알아? 시험 이거 나 문제 풀고 나서 진짜 궁금했던 게 28번이었어. 28번. 왜 28번이 궁금했냐면은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나는 이걸 수업을 한 사람들 내가 이 작품을 해서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답부터 한번 표시하면 되는데 니네도 그런 데가 궁금했어. 내가 이거를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를 나는 작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연 28번은 풀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래. 28번을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은 풀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은 사람 좀 들어봐. 28번. 그래서 현대식 공부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지? 현대식 공부하자고. 이건 뭐 길게 얘기도 안 해. 답 2번 그냥. 분명히 2번 얘기했어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길게도 얘기했어. 그지? 그 다음에 29번이 얘가 탑 10에 들어갔네. 2개네. 문학이 2문제네. 29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잘 들어. 이 나시는 참 애매해. 뭐냐면 되게 모호해. 시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그리고 어려워. 진짜 난해해. 어려워. 그런데 30번에 3, 4번 있지? 그지? 그 다음에 31번에 또 3, 4, 5번. 오케이? 게다가 보기까지 해서 그래도 이걸 먼저 봐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얻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한 거니까. 뭔지 알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적어도 이 중에 선지 5개 중에서 못해도 뭐 몇 개 정도 또는 보기 설명했고 이게 분명히 작품이 뭘 말하는지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실제 수능 볼 때
조금 뭐랄까 문제 이용하지 않은 건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근데 막상 내가 걱정되는 건 수능 때리면 그 긴장감 때문에 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막 풀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 막 주의사항도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수능날 딱 수능 시험지 받으면은 그 긴장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막 푸는 거야. 또 요런 게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사람이 여유가 사라지니까 그 뭔지 알지? 한번 뭘 하든 뭘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줄 나버리면은 내가 그동안 막 오랫동안 연습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한순간 무너지는 거야. 무슨 공연을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가 그게 있거든. 청심환은 이게 청심환이 있잖아.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게 탈이 날 수도 있어요. 먹는 거는. 그래서 청심환 먹을 거면 뭐니? 그 전에 먹어봐야지. 임상실험 해봐야지. 그지?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내가 근데 되게 왜냐면 내 졸업생들 보면 와서 나중에 놀러가고 하는 얘기는 딱 그거야. 1교시는 긴장 엄청난데 1교시만 딱 끝나면 긴장 풀린대. 다 하는 얘기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1교시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 긴장 풀려갖고 그냥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국어를 왜 1교시 해봐서 난 진짜 그게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싫은 게 그 수능에서 싫은 게 1교시에 국어 보는 거. 그래서 누가 몬스터인가 뭔가 먹는 애도 있더만. 하루 종일 들고 다니있어요. 그런 음료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라든지 한번 먹어보던가. 그거 찾아야 돼. 심각해 그거.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가르치는 애들 역대급 가장 똑똑한 애가 있었어. 진짜 똑똑해갖고 얘는 그냥 이런 기본이고 뭐에서 풀면은 60분 이상 걸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도쿄 테스트 그거 시킬 때 물론 걔가 이제 한 10년 전의 얘기지만 학생이지만 지금 벌써 30이 넘겠다. 걔가 진짜 잘했는데 수능 끝나고 알바를 하러 온 거야. 그래서 야 잘 봤지? 난 잘 볼 거라 생각해서 묻질 않았었어. 그 교대도 갔다고 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국어 1등급 얘기 나왔는데 걔가 1등급 안 맞았대. 네가 왜? 그래 걔가 뭐라고 했어 대답이. 뭐였게? 아니 똥이 맞았대. 진짜 진지하게. 아 진짜로. 그래서 집중이 안 되더래.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여학생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 얘기가 나는 그래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진짜 진지한 거야 이거. 이게 진짜 진지하다. 별거 아닌 거야. 지금 농담 같지? 실제 수능 치러보면 알 거야. 수능날 아침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을 받고 나서 아마 내 얘기가 떠올릴 거야. 아, 그 선생님 소주, 아씨. 이런 생각 떠올릴 거라니까? 긴장해, 원래. 근데 내가 그 얘기했던 자밀고에 모의고사는 한 번도 1일 안 찍었다, 수능만 찍었다는 이제 여자 있잖아. 걔 성격이 되게 뭔가 좀, 해? 이런 느낌, 이런 애거든? 걔는 진짜로 그런 거니까 긴장도 없어. 그리고 수능 시험 성적표 나왔나 전화했고, 선생님, 근데 저 1등급인데요? 지가 이제 그때 1등급 나도 안다고. 아, 그런 어떤 대범한가 막 그런 거. 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수능에서 그게 점수 좌우한다? 나 걱정이 되겠어. 남학생들은 그때 여학생들이 더 걱정이 되니까. 과연 잘 그 수능 버틸까? 그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수능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거거든. 아씨. 아까 그 시.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 있잖아, 낫이. 자,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보는 시야. 이거 시험 보면서 어쨌든 나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시고, 최두석은 내가 알기로는 이 시 말고 원래 다른 시가 유명한 게 있는데? 성의꽃. 그지? 다이만한 거. 성의꽃 있지? 그 유리창 그 성의꽃 이제 그 외판원 자동차, 외판원 얘기 나오고 파출부 나오면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거기 취했다고 했지? 그래, 그거. 성의꽃. 그러니까 노래와 이야기하는 시는 이 사람이 쓰는 시는 처음 봤어. 일단 30번부터 얘기할게. 이걸 한번 물어볼까? 그 5번에 시의 영속성을 내묻혀볼까? 시의 영속성. 이게 단어 정도 뜻은 아나?
그럼 C의 영속성이라는 게 C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분명히. 그런데 이제라는 단어가 있는 데 보면은 이제 아무도 C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라는 말 있지? 이게 딴 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떠나서 이제 아무도 그리지 않는다거든. C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거든. 이게 제일 의심스럽지 사실. 그래서 풀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나머지는 뭐 자 1번 쩡쩡 융융거린다 감각적 괜찮잖아 이거는. 분명 어차피 31번 보기에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 서술을 했으니까. 2번 이거는 또 배웠잖아 우리가 이거 하면서 부정적인 거에서 검은 기와집 분위기 그지? 2번 지웠을 거고. 3번 그러나 시상 전환 표시 맞고 노래만 들으는 시 창작이 어렵다 했어. 그래서 그러나를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나에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 덧나 덧난데 그지? 그러면은 노래만으로는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의 시 덧난다며. 그래서 노래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온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그리고 31번 보기에 이런 얘기 나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란 말이 거기 나와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0번에 3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31번에 보기에 나와 있다고 사실. 그래다가 중복되지 그 31번에 3번. 그지?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 얘기 있지?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31번에 3번 틀렸던 이유가 뭐야? 분리 X죠. 분리 동안 지금 분리? 일단 이따 얘기할게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30번에 3번은 막상 뭐 때문에 31번에 보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 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똑같은 상황, 완벽한 똑같은 상황은 안 나와도 니네가 선지를 보다가 본문 보다가 어느 순간 다른 문제의 시선을 갖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 글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교훈이 돼. 그 다음에 4번 30분에 4번 나는 처형이 부른 노래와 처형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한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그랬다지만 그지?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처형에 하지만 이야기는 새야. 이야기는 하나 봐봐. 다른 몰라. 근데 처형에 노래가 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부터 하지만 처형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어때? 아이고 그지? 노래와 지금 이야기를 비교한 건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5번에 이제라는 말과 시의 영속성 이제 아무도 시집에 그리지. 그래서 다 몇 번? 5번. 아무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3 아무리 100점 맞은 놈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 놈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풀지는 못할 거라고. 왜? 걔네도 분명 안 배웠어 이거. 고3 중에 최도석의 노래 이게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런 건 차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가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어떤 결과,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느낌. 그리고 다른 작품이라는 그 분위기. 그걸 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시 문제 풀 때도 확신을 갖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끝도 없어. 너무 완벽한 결과까지 쫓아가면 오히려 생각이 뒤집힌다고. 알겠지? 그 다음 31번. 뭐 현재 시제 있죠? 1번에. 아 그래. 현재 시제. 뭐 현재 시제 찾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원래 앉는다. 이거 했었어 이것도. 현재 시제 얘기도. 그러니까 생동감 있게 됐고. 그리고 보기에서도 이야기가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했잖아. 현재 시제 사용. 이렇게 얘기 대놓고 나왔잖아. 자 2번. 동네 사람들이 받은 상처, 종가의 부정적 치료. 이거는 안 봐도 알잖아 우리가 이거. 무슨 얘기였는지. 사실은. 근데 그 백성들을 잡아들여다가 모말굴림 시킨다고 해서 모말굴림 뜻도 알려줬네. 그지? 형벌. 다음 3번. 상처가 노래 쉽게 덧난다. 그래서 거기 봐봐. 상처가 노래 쉽게 덧난다.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 그지? 근데 이게 분리야?
노래에 덧난다는 게 분리된 결과는 아니지 않아? 우리가 보통 뭐 때문에 뭐에 덧난다는 게 분리를 얘기 안 하지. 그냥 단어 딱 하나 때문에. 분리라는 단어가 때문에. 그냥 이미지와 분리랑 안 맞아서 그냥 3번이었어. 자, 4번. 뇌수와 심장의 결합의 희망. 맨 끝에 나오지? 그리고 복에서 분명히 그 결합에 관한 얘기. 그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볼 시의 감정과 이런 상처 오래 깊은 노예 한계를 극복해서 이야기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제하고도 어때? 매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그러면은 선지끼리 또 비교도 해보고. 1번, 종과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보기에 있어요. 그지? 그리고 나는 시청자 얘기 있고, 이거는 뭐 쉽게 지웠을 거. 그래서 가장 애매한 건 3번밖에 이런 거지. 정확하게 3번이 아니라 가장 애매한 거. 이미지가 가장 매치가 안 되는 거, 3번. 쉽다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해. 아무도 쉽다고 얘기 안 해. 내가 그거 봤거든? 그것도 웃긴다? EBS에 그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어렵다, 매우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매우 어렵다, 이만큼, 약간 어려운데 이만큼.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어렵다 느낀 게 절반 이상이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이상해. 쉽진 않았어. 그 다음 29번. 적절한 거지. 그래서 나도 이거 보면은, 자, B를 봐봐, B.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상처는 노래에 덧난다고 돼 있고, 심장의 박동. 넣는데 노래에 덧이 난대. 자, 4번. 그지? 노래 성격이 약하다는 말. 그래서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심장박동밖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애매해. 그랬어 이것도. 나도 이 시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요거 말고는 연결하는 게 없어서 그냥 그거 한 거지. 자, 1번 봐봐. 노래와 가사 융합 밑줄. 그런데 A에 보는 가사는 머리카락 하나 건지 못하는데 그 목청을 떼어내는 거야. 이상한 1번은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문제 풀 때 나도 그래. 완벽하다 싶으면 X 쳐놔. 애매하면 X 짝대기 하면 긋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X 치는 거 1번. 왜냐면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인데 노래와 가사 융합은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2번. 노래와 이야기 결합했는데 결합이란 단어 또 결합. 어차피 노래도 없고 결합도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없어 이거는 2번은. 그지? 자, 3번. 말의 이야기가 직접 연결이래. 근데 노래하고 싶은 시는 말 속에 은밀한 심장의 박동. 이게 은밀한 심장의 박동이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지? 그게 맞는가? 생각해야 되거든? 그 다음. 그래서 4번 놔두고 5번. 이야기에 도입이 지닌 한계? 가사는 머리카락 건드리지 못하고 그건 놔두고. 근데 밑에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아 있잖아. 왜 이게 이야기 아닌 거야? 5번도 지우고. 왜? A 밑에 이야기는 살아남는데 5번에 이야기에 도입이 지닌 한게 아니잖아. 그러면 둘 중에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그제? 고민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 결정하는 거지, 뭐. 뭐 할 것인가? 그냥 심장의 박동을 골랐는다? 노래가 주는 감동? 그거 하면 그지? 그리고 문맥상, 그러나 내 상처는 노래에 덧난다. 노래를 집어넣었으니까 노래에 덧난다고 했겠지, 뭐. 그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쉽지 않지, 그래서. 어쨌든 한 몇 번? 4번. 그랬던 거고. 작품 분석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게 규원가가 나와버렸네. 아이씨. 그지? 규원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 씨. 근데, 올해 니네 고3 수능 보는 애들은 바보인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게 이 문제야. 32번. 아니 이게 왜 탑10 안에 들어가지? 이거 틀린 사람 들어볼래? 32번. 괜찮아. 또.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7이야, 7이. 32번이. 7위, 오답률 7위. 왜 그랬을까? 혹시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 자, 얘들아. A 맨 끝에 면목가정 대거구나 밑줄 쳐볼래? 면목가정 대거구나. 그 다음 B의 끝에 구준비는 무슨 일고 밑줄. 아우. 이거 틀린 거 아까운 거 틀린 거야. 그지? 기억해.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이것도 이 얘기하지? A가 플러스 같아? B가 플러스 같아? 그러면 4번의 처지가 달라졌으면 말이 안 돼. 에이! 태도, 분위기, 모든 간에 달라진 건 플러스 마이너스야. 둘이 살았는데 셋이 살았어. 이건 플러스, 이건 처지가 달라진 게 아니야. 달라진 건 달라진 거냐. 네. 애생기면 좀 달라지긴 해. 어쨌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처지가 달라졌다. 아니지. 그래서 4번. 분위기. 교원가 몰라도 풀 수 있어. 누가 봐도 구준비는 나오잖아. 그지? 실은, 그리고 밑에 슬소리 상에 올 때 운대잖아. 게다가 34번에 분위기 보여주잖아. 그지? 자신의 쓸쓸한 내면의 모르가 자신의 주변 확장 이러잖아. 분위기. 야, 이거 근데, 봐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6이라니까? 오답률? 6이? 아니, 6이야. 미안. 7이. 희한하지? 그지? 그러면 어쨌든 고3이 대부분이 이걸 뭔가 다르게 푼다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상하게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해석으로 덤빈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얘네들 금방 무너진다. 그지? 얘네들은 금방 무너져. 니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금방 무너져. 그런 애들 있어. 금방, 그거 치고 올라가야 돼. 그 다음 33번. 그런데 이거 니은에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있잖아. 이거 누가 봐도 이번 딱 이거는 왜냐면 송민국도 그렇고 이거 참 많이 나오잖아. 작품 우리가 많이 알지? 그지? 꿈에나 누굴 보려 하겠어?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님이겠지 뭐. 그 33번에 사실 2번이 그냥 편하게 나왔을 거라 생각해 니네가. 교원가를 몰라도 그치? 그래 교원가를 모를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거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잖아 우리 미리모의사에도. 그래서 2번이었어. 뭐 더 길게 얘기 것도 없어. 34번 마지막 이거. 자, 나는 해석을 안 받기 때문에 보기도 귀찮고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해 볼게. 해석은 나중에 해석 맞춰봐.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2번에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 밑에 쳐볼래? 그 다음에 보기 두 번째 줄. 외부와 단절된 채 미치고. 일단 난 이거부터가 이상했어. 마음에 안 들었어. 뭔지 이해돼? 이게 나는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했다는 거하고 외부와 단절된 거하고 있지. 그래서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이거를 같이 취급하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 나는 내 생각에는 애매해. 그지? 그지? 그 두 번째, 난 여기 해석을 정확히 알아. 그 앞에 병녀나 한곡절을 실은조차 섞어탄이 있지. 이게 뭐냐면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소리가 뭐 대소리가 섰도는데 뭐 벼락이 우는 데 대해서 거기다 슬픈 멜로디가 나오는 거야. 옥수에 옥 같은 손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단 말이야. 이 노래에는 옛날 함께 했던 시절에 대한 노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부용장 내가 있는 이곳 화자가 있는 이곳이 적막하니까 누구 귀에 이 음악이 들리겠는가 거든? 해석이? 난 정확히 해석을 알아. 그런데 내면의 몰입? 교감 거부? 이게 말이야. 아예 처음부터 관련성이 없는 거야. 이 말은 이 본문에 이 시에는 있을지언정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내가 판단하기로는. 나는 교감을 아니까. 그래서 몇 번? 2번이 나온 것 뿐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상하지. 이게 1이야. 오답률 1위 66%.
뭐지? 1위까지? 이게 아니었으면 12번 그게 1위였는데 12번이 납득이 되는 오답인데 그게. 아이씨. 근데 혹시 34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볼래? 아 진짜. 넌 그럼 32번에 틀리고 차라리 이걸 잘 됐네. 이게 3점이니까. 그래. 그렇지. 그럼 이거 맞았어? 또 맞았고 틀렸고. 아 이거 틀린 거야 문화? 아.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거 하나? 아. 넌 몇 번이랬어 근데? 4번, 5번으로 붙였어. 34번 5번이라 했어? 웃음은 뇌양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슬픔과 거리 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보기에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봐. 나도 나시 이건 처음 봐. 시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설 시조 같은 거 보면은 주제 자체가 어때? 슬픈 내용이 많잖아. 또 고전 소설 흥부가도 그렇고 보면 슬픈 장면이 많잖아. 그런 걸 되게 어떻게 표현했지? 해학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그지? 그게 뭐 하려는 거야? 그 슬픔은 뭐니? 웃음으로 승화한다는 거야. 슬프지만 그 슬픔은 웃음으로 극복시켜서 있지. 흥부전에서도 가난을 얘기했대. 참 슬픈 장면인데 그래 어때? 되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웃음으로 뭐니? 극복. 슬픔과 거리를 두는 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게 무슨 의미지를 잘 모르면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뜻의 슬픔과 거리를 둔다는 얘기거든. 나시죠 그런 거잖아. 나시가 뭐 소나무 불 때마다 흔들리고 겨울에 숨는 벌에 무슨 쫓아서 흔들흔들거리고 이게 그 얘기라며. 그래서 34번에 3번이 맞는 거라며.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들거리는 모습 자신의 동기가 흔들리는 거. 그지? 그래서 그리와서 우는 눈물은 옳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쫓아서 비루비루 삐죽삐죽 하나니. 그 자기 외향적인 모습, 그림에 대한 모습, 외상. 그지? 거기서 어떤 우스운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극복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렇지. 어렵긴 하겠지. 어쨌든.